예. 자, 오늘 또 3시간짜리 대장정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것만. 부천도 이렇게 추워요? 아유, 부천도 춥죠. 질문이 의문이다, 진짜. 아, 진짜 음. 엄청 춥습니다. 어제 오늘 진짜 예, 추웠죠. 예. 이럴 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 예.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가지고 도림들이 해야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뭐 국회의원도 아직 되시지도 않았는데. 참.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 새날 시청자분들이 이건태 변호사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냐면 이미지가 이런 게 있어요. 이미지가. 검사 출신인데 검사 느낌은 전혀 안 나고 뭔가 사람이 따뜻해 보이는 사람. 그런 거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분들을 흔히 만나지만 동네에서 변호사분들 만나면 뭔가 막 도움 청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잘 들어줄 사람 같은 이미지. 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두 번째 나오시네요. 이건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시 29회 연수원 19기 동기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죠? 우병우. 우병우. 예. 그때 우병우가 생일이 좀 빨라서 예. 너무 늦어서인가요? 최연소. 예. 우병우. 그다음에 예. 우병우 수석이 최연소, 아. 제가 차연소. 차연소. 그럼 이게 서열이 윤석열보다 앞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병우가 서울대하고 이런 데 후배인데 예. 박근혜 때 이제 뭐 좀 민정수석하고 그러면서 윤석열을 이제 약간 탄압 비슷하게 했다. 예. 그래서 윤석열이 엄청 빡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예. 뭐 댓글 수사 내문에 관련해 가지고 화를 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가 그 맥락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전 이재명 당대표 특보, 다음에 경기도 부천시 병지역구 출마하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재명이 변호사시다 보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사람 본인 자체도 좋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네. 막 호감을 보내는 게 아니냐. 네, 감사합니다. 정식 컨설팅의 기본이 뭐냐면 호감형으로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예. 자, 이번에 보니까 출판 기념회 때 저는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축하 동영상을 제가 보내드린 걸 틀어주셨다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저희들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또 준비 안 됐나요? 네. 자, 출판 기념회 축하 동영상인데 저게 저는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저희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갑시다. 이게 제 출판 기념회 때 네. 축하 영상 보내주시고 또 책 추천서도 써주셔가지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보니까 진짜 뭐 성료됐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그 행사장 보니까 또 낯익은 조상호 변호사가 예. 요즘에 보면 두 분은 거의 영혼의 단짝 이런 느낌. 맨날 붙어 다녀. 제가 이제 그 출판 기념회 때도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소개했어요. 이제 정진상 전 실장 사건을 이제 수사 단계에서 물론 재판 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했던 변호사가 저하고 조상호 변호사하고 김동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총사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 사람도 굉장히 많이 왔다고 알려져 예. 있고 많이 보시다시피 왔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예. 저렇게 사람 많이 오면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감동입니다. 특히 이제 부천 이외에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면 밖은 이제 밖으로 보면은 굉장히 풍성해 보이지만 이제 술 마을 사람으로서는 왠지 속으로 좀 빈 공감을 느끼죠. 근데 저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부천 지역, 부천 소사 지역에서 온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속으로 기뻤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출판 기념회를 하면 딱 선수들은 가면 안 돼요. 네. 외부 손님 많으면 약간 좀 실패구나. 네. 근데 그 지역 손님 많으면 네. 성공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제가 보냈던 축하 동영상 짧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날의 푸른나무 푸나입니다. 이건태 변호사님이 책을 출판한다고 해서 뭐 선거 나가려고 본인 자서전 썼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기다렸던 소위 대장동 의혹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책을 쓰신 거였습니다. 이재명의 방패, 이건태 변호사가 전하는 대장동의 진실, 책을 출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출판 기념 북 콘서트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건태 변호사님께서 유튜브 새날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둘은 서로를 동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이건태 변호사님은 함께 길을 가는 동지입니다. 이 변호사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대장동 재판은 사기다. 내 인격을 걸고 말하는데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기이고 왜 이재명이 무죄인지 이 변호사님의 책 대장동의 진실에 세세히 담겨 있더군요. 변호사님 책 읽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책에서 재판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일선 방패로 맹활약해 주시는 이건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런 이건태 변호사님이 가는 길에 우리가 동지로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태 변호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도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날 푸른나무였습니다. 아이고 이건태. 그런 것보다 다시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보다요.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 관련한 변호를 하면 선거운동 하는 시간은 또 자기 시간을 뺏겨야 되고 예. 돈 되는 일은 아니고 예.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이 뭔가 좀 두 배로 더 갚아드리고 싶은 심리가 저렇게 이제 마음에 우러나는 멘트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이건태 특보의 대장동의 진실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대장동의 진실은 이건태 특보가 대장동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시간순 쟁점별로 정리한 책입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이건태 특보의 강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강한 책임감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이건태 특보가 당과 국민을 위해 크게 쓰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건태 특보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푸른나무 대독. 저 말씀도 우리 대표님 우리 축하 말씀이 정말 저로서는 너무 큰 영광입니다. 아주 네. 그 내용도 아주 좋으시고 예. 또 저를 생각하면서 저의 성격이나 특징 이런 걸 다 생각하시면서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박찬대 의원께서 예. 대독을 하셨습니다. 박찬대 최고가 이제 여기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이재명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최후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정진상, 이재명의 변호인들의 그 활약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버텨오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던지고 무서운 검찰의 창끝 앞에서 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우리 이건태 변호사를 격려하고 저 또한 같이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이 자리에 왔다. 많이 가진 않아요 박찬대 최고가. 그날 이제 정청래 수석 최고님도 같은 시간에 출판 기념회를 하셨어요. 네. 박찬대 최고님이 그 가는 시간을 미루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청래 최고는 출판 기념회가 아니고 의정 보고였는데 의정보고에. 예. 저도 거기를 갔었는데 예. 가까우니까 예. 이 같이 겹쳐 있는 바람에 예. 가지를 못했고 미리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예. 그때 나오셨을 때 대장동의 진실 책은 없었어요. 예. 지금 이제 앞에 이건태 변호사님 앞에도 저 책이 놓여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지금 계속 속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반 이상 읽었는데 예. 이건 일반적인 책은 아니에요. 예. 그 일반적인 책은 아니고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대장동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예. 이거는 저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최종 결론이 났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때선 드러날 때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이유가 물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저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고요. 대장동 사건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어요. 재판에서. 그러니까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유동규에 대한 신문이
얼추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윤곽이 드러난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검찰이 계속 브리핑하면서 밝힌 내용, 그다음에 그걸 보수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내용이 국민들한테 널리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중에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님을 잘못 오해하고 편견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도 약간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내가 보는 대장동 사건, 내가 수사 및 재판에서 겪은 내용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알게끔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에서 책을 이제 쓰게 됐고요. 예. 그래서 저 책은 저의 주장도 담겨 있지만 저희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려면 뒷받침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규의 그 법정 증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백데이터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쟁점별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 책을 읽어보면 대장동 사건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맞습니다. 예. 도움이 될 거라고 잘 생각합니다. 쓰셨더라고요. 예. 작가 하셔도 돼 있어요. 별 말씀. 네. 자, 여러분 이 책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주시면 이건태 변호사의 선거 운동에도 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봐서 좀 책 좀 구매해 주시기 바랐고요. 저번에 나오셨을 때 이건태 변호사 인터뷰가 조회수 27만이 나온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주요 정치인도 아닌데 이 인터뷰를 단둘이 한 인터뷰이잖아요. 예. 27만이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높은 조회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에 내 인격을 걸고 말하는데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했던 바로 그 방송이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상황 좀 잠깐만. 오늘 또 아마 방송 중인 오늘 또 이재명 대표 지금 법원에 나가셨는데 여러분들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그 단식 후에 입원해 계셨을 때 저 장면이 저는 되게 좀 인상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말하자면 진짜 찐 이재명 들만 저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죠. 예. 가장 극한 상황에서 예. 동지적 어떤 표현을 어떤 장면을 연출하는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재판 지금 출석을 했는데 오늘 재판 등 해가지고 재판이 너무 많으니까 재판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선법 재판이 있고 하나는 대장동 재판이 있는데 이제 공선법 재판에는 저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재판은 제가 안 나갔고 대장동 재판에는 대장동, 유래, 성남 FC, 백현동이 다 병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판은 두 개라고 아시면 되고 제가 관여하고 있는 대장동, 유래, 성남 FC, 백현동 이 사건은 지금 진행 속도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정진상 전 실장 사건이 이재명 대표님 사건과 병합되기 전에 정 실장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유동규에 대해서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일단 이루어졌고요. 예. 근데 병합된 이후에 그 유래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검찰의 유래 부분 주신문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유동규가 대리 기사를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본인 측의 잘못으로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증인 신문이 예정된 기일에 출석을 안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로 병원에 입원해서 출석을 못 한다. 그런 상황이고 진단서를 보면 그 전치 2주에 요추 염장인가 그래요. 그래서 뭐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반대 신문을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반대 신문을 쭉 미루고 남욱을 먼저 하자 검찰의 주장이 그래요. 그래서 지난 요 앞전 기일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검찰과 우리가 이제 설전을 벌였는데 그래서 변호인들 뭐라고 그랬냐면 자 유동규가 주신문을 했고 우리가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유동규 신문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남욱, 김만배, 정량학 등 신문을 해가지고 유동규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려고 하는데 반대 신문을 못한 상태에서 남욱 등 신문을 해버리면 유동규가 그걸 다 듣고 우리가 반대 신문할 때
또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고 거짓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방어권이 이게 무력화된다. 그래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법원이 이제 우리 주장을 변호인단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1월 9일 날 원래 검찰은 남욱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주요 당사자가 아닌 미래에셋의 임직원 한 명을 징신문을 하고 그때까지는 유동규가 이제 치료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또 오늘 공교롭게도 검찰이 아니라 대장동 이재명 의혹 최초 보도 기자 첫 조사가 이루어진 날이어서 네. 기사가 나왔던데.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참고인 조사 화천대유 기사 내리라고 소송 윤영찬 서른이 아닌 이낙연 측근 발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핵심은 이런 거죠. 경선에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시작된 사실상 조작 수사.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대장동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대의 치적. 네. 사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재판 선거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선거법도요. 또 이재명 법 이런 게 있잖아요. 예. 토론할 때 예. 순간적으로 답하는 것 같고 예. 선거법 뭐 누군지 알았네 몰랐네 이런 예. 이야기를 했던 측면도 예. 있고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뭐 당사자 본인이 괴로우시겠지만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오히려 뭐 받침돌, 디딤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고난을 겪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알아주고 더욱더 이재명 대표의 앞길을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요. 이제 고소고발을 당하면 일정 잡아가지고 방송 시간 안 되는 시간대가 또 되고 안 되고 막 이 과정을 거쳐서 뭐 가끔씩 경찰이나 검찰에 나가거든요. 예. 근데 재판을 일주일에 어떤 경우는 막 2번, 3번씩 하는 거는 자기들이 꼰질러서 누명을 씌워놓고 그게 리스크니까 대표 사퇴하고 비대위 만들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가장 제가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검찰 독재라고 같이 외치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써서 내면 그걸 기준으로 이재명 대표를 단죄하고 재단하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를 그 주장 자체를 도대체 저는 납득이 안 되고 맞죠. 어떻게 저렇게 앞뒤가 다른 말을 할 수 있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김용 부원장 재판도요. 어떤 누구도 그게 유죄가 날 거라는 상상을 못했다고 하더만요. 왜냐하면 재판장에서 유동규가 보여준 모습이 있어서 진술이 바뀌고 근데 재판장 판사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유죄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재판은 이제 제가 그 담당 변호사는 아니라서 잘 모르고 또 이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도 판결문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본 인상은 그래요. 이제 유죄의 입증이 되는 부분이 있고 무죄의 입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중간 영역에 유죄 입증도 아니고 무죄 입증도 안 된 영역이 있으면 그 중요한 영역은 무죄를 선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죄 입증이 된 것만 판사는 유죄를 선고해야 되는데 제가 본 느낌은 그 중간 영역을 다 유죄를 선고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재판부의 스트라이크 규정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웃코스로 아예 빠진 볼도 다 스트라이크 주는 거 지금. 그래서 확실히 무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다 유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정진상 전 정무실장의 성남 FC 관련 재판이 또 다음 달에 있죠. 그러니까 그 성남 FC 사건까지도 합쳐서 대장동 사건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9일 날 열립니다. 1월 9일 날. 예. 그 이재명 대표 출석하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쩌고 아니 성남 FC도 사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남 FC의 광고비를 유치를 많이 해서 네. 이거를 배임으로 걸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득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딘 이득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이득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니 뇌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돈을 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선출직 시장이 네. 나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역대급 사건이라고 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나라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사실 대선 때까지 이용해 먹고
사실상 유력 후보가 낙선한 주요 요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억울하다. 이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서 낙선시켰던 사람들이 지금 또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하고 있으니.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님과 가까이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늘 얼굴 보는 의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대선 후보에 관한 사건이잖아요. 대선 후보를 그냥 실체 없는 사건으로 검찰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분명히 평가를 받을 거고 또 여기에 그 어느 편에 서서 있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선거 공작이라고도 볼 수 네. 있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없었으면 또 제 책에도 써놨습니다만은 그 장영하 변호사가 주도한 그 뭐 조폭 연루 그 국힘당과 조폭이 연계된 그 공작 사건이 없었으면 대선의 결과는 달라졌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 대장동 사건과 그 조폭 연루 공작 사건만 없었으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 있었을 거죠. 맞죠. 그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최측근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세상 불쌍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 거예요. 진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아니 내가 돈 받던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엮어가지고 또 이번에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 엄동설원에 또 갇혔단 말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이건태 변호사님 오늘 보니까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 같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돈 안 생기는 변호하고 또 시간 짬이 나면은 지역구 내려가 선거운동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태 변호사님 후원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협이에요, 신협. 이 동네 변호사라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신협. 우리 동네 신협입니다. 네. 저기. 신협 131-022-251063 이건태 후원회 부천병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이건태 후원회 너무 기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좀 부탁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선거 뭐 당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는 동지적 의리로 좀 도움을 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화면 상단에 계속 올라가 있을 거니까요. 좀 많은 도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글자 더 키워요. 어르신들은 안 보여요. 신협 131 이거를 엄청 크게 해도 돼. 중요한 건 디자인이 아니야. 요건 얼굴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저 위에. 자, 근데 여론조사를 한번 제가 봤어요. 되게 깜짝 놀랐는데 확실히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지자들이 일단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을 칠 수 있게끔 예. 체포동의안 찬성한 사람들은 대부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상대 그 민주당의 이제 국회 부의장 지내셨던 김상희 의원이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저변에 이재명 지키는 사람들은 좀 국회의원 만들어 보자 하는 흐름이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좋은 시에나이가 12월 15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경기도 부천병에 전체로 봤을 때 이건태 24.4, 김상희 24.2, 장덕천 10.9인데 이건 전체예요, 전체.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이건태 42.3, 김상희 35.9, 장덕천 8.7. 요거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건 파란이 불고 있는 거다. 예.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말 지명도 높은 정치인을 지금 지지층에서 꽤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그 여론조사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확 생겼다 이런 얘기죠. 예. 여론조사 1위 했다고 지금. 우리 소사 주민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지도가 아직도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 지지층에서 저를 1위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또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추세가 있어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건태 변호사를 지금 부천병에
가장 적합한 후보로 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뭐 김상희 의원을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민심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아마 이게 이제 보답받는 게 아닌가. 열심히 싸운 변호사에 대한 그런 것 일종의 같습니다. 보답이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 술 마시는 분들 보니까 김상희 국회의원, 다음에 이건태, 이재명 당대표 특보, 장덕천 전 부천시장이 이제 민주당 쪽이고, 다음에 최환식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인데 이 여론조사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김상희일 경우, 이건태일 경우, 장덕천일 경우 붙여봤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도 이건태 변호사가 제일 잘 나오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각은 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김상희 국회의원은 좀 더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장덕천 저분은 그 유명한 이낙연 갠데요. 제가 저번에 그 이낙연 전 대표 무슨 신천지 연루서를 제기했던 유튜버를 예. 고소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저분이 이제 민주당에 적합돼서 꼴찌를 달리고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런 상황이 이렇게 여론조사로 나타났을 때 보람이 크시겠어요. 아, 그럼요. 이제 저 결과를 보면 이제 저도 기운이 생기고 또 저를 돕는 분들도 기운이 생기고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만나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더 정성을 다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총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됐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해요. 예. 검찰이 엮어서 누명 씌운 수사였구나라고 느끼고, 그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그 이후에 이 방송 하다 보면 그걸 느끼거든요. 실방 숫자라든지 조회수를 보면 지지층이 다 살아났죠. 네. 그 흐름이 자고 있던 분들을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요즘엔 또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일반 뉴스에 안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입소문 퍼지는 거예요. 부천병에는 이재명을 지키는 변호사 이건태가 있다더라. 근데 그나마 저기는 그저 비명, 뭐 반명 대 친명 이런 구도가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태를 사람들이 쪽집게처럼 알아본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세상 무섭죠. 네. 그래서 갑자기 저 여론조사 봤을 때 기분이 진짜 좋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예. 저도 저 결과가 나오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천병으로 한번 가볼까요? 부천병이 지금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부천병은? 쉽게 얘기하면요. 그 1호선 전철역 남쪽, 부천을 지나는 1호선 전철 남쪽이니까 이제 저쪽 송내 쪽부터 보면 송내 1, 2동, 신곡 본동 본일동, 소사 본동, 소사 본 3동, 그다음에 괴안동, 욕곡 3동, 범박동, 옥길동. 그러니까 그러네. 저 1호선이 지나가는 코스네요. 보니까 영명들이 많은 거 보니까. 예. 부천이 지금 병까지 있나요? 병까지 있습니다. 전까지 있습니다. 네 개입니다. 가불병정. 예. 그 부천에는 서른의원도 있고. 서른의원도 있고. 국회의원 4명 다 민주당 아닙니까? 그게? 예. 김경엽 의원도 있고요. 김경엽, 서른, 김상희 또 한 분이 서영석. 서영석. 오정의 서영석. 예. 야, 근데 사실 이런 거 있거든요. 경기도 쪽의 요즘 분위기는 완전히 민주당으로 돌아선 분위기. 예. 그 윤석열의 실정이 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했을 거고, 더군다나 그렇지 않더라도 민주당 지지세가 엄청 강한 곳들. 저번에 보니까 김상희 의원이 60% 득표로 당선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상대방이 차명진이었습니다. 차명진. 예, 차명진 막말 파동이 벌어졌죠. 네.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는 민주당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건 두 번째고, 잘 싸울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 확실하게. 예. 아까 댓글창 봤는데 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 검사 출신들은 좀 그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법사위 가면 다 검사 편들 넣어라. 예. 어떻게 답하실래요? 근데 검사 출신들이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이 무슨
이게 정권에 압을 해가지고 출세하려고 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지난 때 공수처 설립이나 이런 것도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또 저는 검찰도 사랑하지만 검찰보다는 분명히 국회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확고한 생각이 제가 걸어온 길에서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검사 출신들이 있고요. 네. 검사 출신인 걸 떠나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죠. 이제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검찰 전체로 봐도 정치 검사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 않죠. 일선에서 일하는 형사부라든지 공판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검찰 전체를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주당과 같은 가치를 지지하는 검사들이 아주 많고요. 또 좁혀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검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댓글창에 강경희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부천병 지역구 현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정책 건의서 한번 올린 적 있죠, 저거. 예. 제2경인선 부천 옥길 범박 경유와 민자사업 신속 추진. 예. 그러니까 지금 1호선이 하나 더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범박 옥길 또는 옥길 범박 그 두 지역이 아파트 세대로 한 2만 세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광역버스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이제 소사에서는 일종의 신도시 비슷한 신도시인데 특히 옥길이 신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광역 교통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2경인선이 이제 인천에서 출발해서 오는 선이 이제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제2경인선이 반드시 옥길 범박을 지나도록 해주라 하는 것이 우리 지역민들의 수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요 문제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옥길동에서 정책 토론을 했고 그 정책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님께 정책 제안서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제 대우건설하고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민자로 저걸 추진하겠다고 국토부에 지금 의향서를 냈고 국토부에서도 그 의향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본 제안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국토부에서 본 제안서를 내도록 한 걸로 알고 있고 오늘 내일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제안 사업 의향서에 우리 옥길 범박역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걸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본 제안서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또 들어간 다음에도 저게 관철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국회의원이라면 그건 반드시 해야 되죠. 지금 댓글창에 옥길 문제 중요해요. 시흥도 연결된 동네라 이렇게 몽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역 현안이라는 게 그런 거지. 이거 굉장히 오래된 뭔가 수건 사업인데 잘 안 되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옥길 지역이 2013년에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광역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아침마다 그 역공역이 지금 사람으로 미어 터지는 게 그래서 그러시는 것이고 옥길 주민들이 굉장히 서울로 오는데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제발 전철 문제 해결해 주라. 전철 문제가 당장은 해결하기 어렵다면 빨리 광역버스라도 빨리 놔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부천을 지나는 광역버스 노선이 11개가 되는데 범박 옥길을 지나는 광역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 1호선이 쭉 내려오다가 부천은 그냥 지하철이 몇 군데만 그치고 지나가고 인천을 가야 인천 지하철 1, 2호선 있고 막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부천이라는 게 1호선 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천도 꽤 큰 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금 존철이 필요하다. 그걸 예. 놔야 된다. 예. 이게 지금 지역 현안이라는 거죠. 그 옥길 본박에 2만 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 광역 교통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네.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옥길섬이라고 불러요. 옥길정을. 그러니까 광역 교통망으로만 보면 마치 거기가 섬처럼 지금 소외된 것이에요. 진짜 출퇴근 시간이 지옥이겠네요. 그 지옥입니다 지금. 네. 전철도 없으면 이제 버스 한 번 타는 것도 힘들고. 근데 광역 버스도 없어요. 아이고. 네. 그럼 여러 번 차를 타고 네. 저 1호선 전철역까지 나와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 예.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 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꼭 해결하십시오. 예. 근데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게 민주당 국회의원이 4명이나 있는데 예. 이 사업이 그 진척도라고 하면 얼마쯤 나간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면 사실상 난망하다고 그럽니다. 전문가들 제가 토론회에서 하면서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철도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자 사업으로 해야만이 빨리 갈 수 있다고 그러고 아이고.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이 민자로 하겠다고 이제 사업 제안서를 곧 낼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그 과정에서도 옥길 본박이 빠지지 않도록 국회의원이 최대한 신경을 쓰고 밀어붙여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역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의 의지 문제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매달리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그러니까 뭐 국토부 공무원들 반협박을 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쟁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도청 소재지 그런 도시들보다 부천이 훨씬 커요. 예. 근데 거기에는 이제 1호선 몇 개만 딱 있는 상황이고 광역버스도 없고 그러면은 정말 지역이겠네요. 자. 그 지역 현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요게 이제 옥길이라고 하는 신도시 지역의 문제고요. 옥길 본박 신도시 지역의 문제고 그 나머지 큰 또 현안이 온도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송내 2동, 1동, 신곡 본동, 본일동, 소사 본동, 본삼동, 욕곡 3동, 괴안동 이게 이제 온도심인데 이 온도심은 일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지고 낙후된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이번에 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여기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법이 이제 12월 달에 그 법이 통과돼서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우리 온도심이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포함이 안 되면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소사 온도심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야, 국회의원들이 이렇구나. 현안이라는 게 다 지역에 가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 예. 국회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나 이것만큼 4년 동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서 우리 민주, 민생, 평화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의 실효적인 그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는 또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이라면 민생을 챙겨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게 그게 가장 또 예. 본질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이제 검찰 개혁 그 얘기를 하면 실효적인 검찰 개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게 표적 수사 아닙니까? 이 표적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표적 수사 금지법을 형사소송법에 만들어야 된다든지 또는 지금 구속된 다음에는 검찰이 매일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아이고. 그런 것도 잘 투명하게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구속이 일단 되면 검사가 조사할 때는 검사가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해야 이 신병 관리나 조사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검사의 객관 의무로 간 게 있거든요. 검사는 피고인에 불리한 증거도 모집하지만 유리한 증거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장동 사건을 보면 피고인한테 불리한 증거만 내고 유리한 증거는 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진급 능력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 요소가 이번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법화해서 검찰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죠. 그러니까 한번 실패를 해봤잖아요. 네.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확실하게 더. 네. 그렇다고 무슨 뭐 보복적 느낌이 아니고 국민들이 피해 안 보도록. 예.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민생 사건 수사 안 하고 예.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갖고 검사들 수십 명 투입해 가지고 수사하고 있으면 실제로 민생 사건 수사 못 하더라. 그리고 저번에 한번 보니까 그 전세 사기 담당한 변호사가 한 몇 명밖에 안 된다. 근데 그거 한 10배 정도를 이재명 대표 수사에 쏟아붓는데 구속 하나 못 시키는. 예. 어쩌면 무능한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악랄한 걸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거를 아시는 분이니까 확실하게 좀 막아내실 거라고 예. 생각해요. 감사드리고. 저 부천 다시 그 저 지역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저 지도가 부천이거든요. 네. 올해 기준 부천시 인구가 한 78만 명쯤 돼요. 예. 근데 저기 지역구가 어디시라고요? 제일 남쪽. 제일 남쪽. 제일 남쪽에 이제 연두색 이쪽에 제일 남쪽 이쪽에 연두색이 있죠. 네. 그다음에 주황색이 있죠. 네. 또 오른쪽에 연두색 비슷한 게 있죠. 네. 그 지역입니다. 아, 송내 1동, 송내 2동, 예. 심곡본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소사 뭐 본 3동, 예. 괴안동, 예. 역곡 3동. 3동 범박동 이렇게. 예. 아, 저 밑으로 거의 예. 직선이네요. 그러면 저 거의 밑에는 직선입니다. 거의 직선. 그러니까 저게 1호선을 경계선으로 남쪽입니다. 아, 그게 지금 그러면 거의 직선 저게 1호선인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 지나가서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송내역, 다음에 소사역, 다음에 역곡역 이렇게 만들어지는 예, 그러니까 거군요. 1호선이 지금 지상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천을 지금 남북으로 나누고 있어가지고 생활상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1호선을 지하화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워낙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부천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라도 1호선 지하화를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건 전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아, 저래서 경계선이 저렇게 직선처럼 돼 있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훌륭한 국회의원 예비 후보 여러분들 댓글 창에도 많이 지금 칭찬이 올라오고 있는데 후원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자기 뭐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이재명 대표 무죄 받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변호사분들은 좀 특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131-022-251063 신협 이건태 후원회로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잘 되시고요. 잘 되시고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되실 가능성이 꽤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는 당원들이 투표하는 거 예. 이런 게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검증 그건 통과하셨습니까? 예, 뭐 바로 통과하고 일차에서? 첫날 예비 후보 등록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자,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에 이제 본선 갔을 때 한 봬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